안녕하세요. 옥동중 2학년 학생 여러분, 역사쌤 박진주입니다. 8-4 유럽세계의 형성과 발전 파트인데요. 이 단원은 배우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3시간으로 나눠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자, 일단 서유럽 세계가 형성되다가 남아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유럽 파트를 배웠을 때 로마를 배웠었잖아요. 그 로마가 이제 땅이 너무 커가지고 반쪽으로 나뉘어졌어요.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그 중에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 이제 게르만족한테. 게르만족은 원래 이쪽 북쪽에 살고 있었던 그 유목민족들이고 아니면 머물러서 살기도 했었던 그런 민족인데요. 그런데 이 애들이 이제 중국 쪽에서 온 훈족한테 쫓겨 내려와요. 훈족은 우리가 중국사에서 배웠던 흉노족이랑 똑같은 민족이거든요. 외국에서는 이 흉노족을 훈족이라 불렀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훈족이 서쪽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그 게르만족들이 원래 살던 터전을 잃고 남쪽으로 밀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서로마 제국이 있던 땅이었고 이제 거기에 밀려나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그 게르만족들이 여러 가지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도 유트족, 앵글로족, 섹슨족, 프랑크족, 부르군두족, 반달족 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 애들이 모두 다 통칭해서 이제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거고 이 안에 나뉘어졌던 이 민족의 애들이 그 이제 서로마 제국 쪽으로 땅을 와가지고 자기네들의 왕국을 이렇게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왕국들 중에 굉장히 오래갔던 왕국이 프랑크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의 발전 내용을 보면은 다른 게르만족들이 세운 나라들은 일찍 멸망했는데 얘네가 오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주지로부터 이동 거리가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프랑크족은 바로 살고 있는 이쪽으로 옆으로 살짝만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 힘을 많이 빼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오래 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일찍부터 크리스트교를 수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 이 게르만족들은 원래부터 믿고 있었던 전통 신앙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로마 제국이든 동로마 제국이든 로마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제 크리스트교가 국교가 되고 나서부터는 크리스트교를 계속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전통 신앙을 믿고 있었던 그 게르만족들이 나라를 세웠었던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겠죠. 하지만 그 프랑크족은 일찍부터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이고 로마에 있었던 교황을 지키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서로마 제국 사람들이 비교적 이제 덜 반발하면서 쟤네 크리스트교 믿네 좀 수준 있네 하면서 이제 따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랑크 왕국이 발전을 하는데 그 로마 교황이 그 보호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프랑크 왕국의 황제를 서로마 황제로 인정을 하게 되고 서로마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롤루스 대제가 사망하고 나서는 세 가지 나라로 분열을 하게 되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또 다른 이민족들이 마구마구 침입을 해와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이 센 기사가 그 지역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농민들은 기사가 지켜주니까 자연스럽게 이 기사를 이제 떠받들게 되겠죠. 충성을 다하게 되겠죠. 세금도 이 사람한테 갖다 바치게 되고. 그래서 그 세력이 큰 기사를 주군이라고 하고요. 그 주군이 거느리고 있는 작은 기사를 봉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주군과 봉신은 일종의 신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군과 봉신의 관계를 주종 관계라고 부르고요. 이 주군이 땅이 이제 많은 경우에는 그 넓은 땅을 한꺼번에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당시에는 이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침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신하였던 봉신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제 내려주는 거죠. 내려주는 대신에 이 봉신은 뭐 주군이 싸우는데 같이 가거나 충성을 다하거나 이런 이제 서로 간의 의무를 가진 이런 계약 관계를 주종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주종 관계에 바탕을 둔 사회 제도를 봉건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원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 주군이 봉신한테 땅을 주잖아요. 그 땅을 봉토라고 하는데 그거를 봉신이 자기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제 봉신이 받은 땅을 다스리는 그런 제도를 장원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뒤에 일단 피라미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나라의 왕이 있어요. 이 왕은 땅이 굉장히 많죠. 일단 나라니까. 하지만 이민족들이 많이 침략을 해오기 때문에 왕 혼자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하들한테 땅을 나누어 주는 거죠. 이때의 신하들은 기사가 될 수도 있고 성직자가 될 수도 있고 제후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람들한테 자기 왕이 가진 땅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이때의 땅을 봉토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땅을 나누어 받은 신하들을 봉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땅의 주인인 왕은 주군이라 불렀었고, 그래서 이렇게 땅을 나눠받은 이 사람들은 그 땅을 주군의 간섭 없이 다스릴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다스리던 제도를 장원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이런 성직자나 제후들한테 그 세금을 갖다 바치거나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 한번 제후를 보세요. 왕한테서 땅을 받았는데 그 제후는 다시 자기의 신하들인 기사들한테 땅을 나누어 주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제후는 주군이 되면서도 봉신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밑에 있는 두 기사는 위에 있는 제후 주군의 봉신이 다시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잘 안 되면 다시 돌려서 보세요. 그래서 자료 1을 통해 주종관계 특징을 정리해보자 라고 나와 있어요. 국왕과 제후, 기사 사이의 토지를 매개로 피라미드 형태의 주종관계가 만들어져요. 주군은 봉신에게 봉토, 땅을 주고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서약한다. 그래서 이렇게 주군이 뭔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같이 싸우러 가거나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내 딸이 결혼을 하는데 지참금 좀 대신 내달라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돈을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충성을 서약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하나의 그 봉토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군이 봉신에게 내려준 땅이 되는데 여기에 성을 짓고 이 봉신은 여기에 살면서 농민들을 지배를 하는 거죠. 백성들을. 그래서 이 봉토의 주인인 봉신을 다른 말로 영주라고 부르고요. 이 봉토를 다스리던 제도를 장원제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었던 농민들은 이 땅에 살고 있기는 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면은 죽을 때까지 쭉 이 지역에만 살았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묶여있는 존재라고 해서 그 농민과 노예를 합쳐서 농노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농노는 집을 소유하고 결혼도 할 수 있었고 자기 이름으로 재판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건 일반 농민, 백성의 그런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여기에만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영주에게 예속된 신분이었었기 때문에 노예적인 성격은 어떻게 이제 가지고 있냐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사를 할 수가 없었고 영주에게 뭐 부역이나 인두세나 뭐 결혼할 때 세금 내고 사망할 때 세금 내고 어쨌든 그런 각종 세금을 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방앗간이나 대장간 같은 장원 안에 있는 시설 같은 걸 이용할 때 이용료를 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탐구 문제 한번 볼게요. 중세의 농노가 고대 노예와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말해보자라고 했는데 같은 점은 그 영주에게 예속된 신분으로 이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 거주 이주의 자유가 없었다는 게 그 노예랑 같은 점이고 다른 점은 그 농노는 농민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재산과 집을 소유할 수 있었고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어려운 앞에 그 프랑크 제국이랑 봉건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